안녕하세요. 부예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 단기 임대 등록 제도가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2020년에 폐지되었던 제도가 다시 문을 두드린 건데요. 이번엔 여러 변화가 반영되어 새로운 틀로 구성이 됐어요. 2017년과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 비교를 해보면요. 과거에는 아파트 등록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다세대 연립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됐어요. 한마디로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닌 실소유자 중심의 장기 안전 임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반영이 된 거죠. 주요 변화를 요약해보면 의무기간이 4년에서 6년, 등록대상 주택은 아파트는 제외하고 다세대 연립, 빌라, 오피스텔 포함합니다. 보증보험은 전면 의무화됐고요. 가격 산정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한 감정평가를 반영합니다. 임차인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되었어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세금 측면의 다양한 혜택이에요.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입니다. 단기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아파트와 4억 빌라를 가진 경우에 빌라를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하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예요. 일반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10%에서 2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단기 임대 등록 주택은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1주택자 비과세 적용이 되어서 유리합니다.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등록 요건은 까다로워졌어요. 혜택이 큰 만큼 등록 조건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등록 유형은 매입 임대만 허용하고 있어요. 건설 임대는 불가합니다. 가격 요건으로는 수도권은 공시가격 4억 이하, 시세 기준 약 6억에서 8억 정도 되고요.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2억 이하, 시세 기준으로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6년 임대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임대를 종료하시거나 매도하시면 세제 혜택을 모두 반납하셔야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입니다. 임대료는 매년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미가입 시에 제재가 있습니다. 이 3대 의무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임차인 권익도 놓치지 않았어요. 정부는 이번에 임차인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허그 감정가 기준을 도입했는데요. 이전에는 집주인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선정해서 집값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허그가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에서만 감정이 가능해졌어요. 감정가 부풀리기가 어려워지고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기준이 현실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 9억 미만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금이 인정됐었는데요. 이제는 이 비율이 145%로 낮아졌어요. 즉 공시가격이 5억이면 기존에는 7억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7억 2,50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 목적으로는 실제 집값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 보증금 계약을 막고 전세 사기 등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명확화되었는데요. 임대 종료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입회해서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설비 기간 감가 상각 방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시장은 이제 이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과거 폐지 경험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에요. 특히 6년이라는 긴 임대 의무와 보증보험, 임대료 제한 등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아파트를 등록 대상에서 제한 점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수익성 시뮬레이션을 필수적으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공시리엄, 보증보험료, 수리비 등을 포함해 6년간 순수익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 마감일은 9월 30일, 올해 종부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9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셔야 하니까 서두르셔야 됩니다. 정책 변화 리스크로 보면 과거 사례처럼 정부 정책은 예고 없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장기 전략을 세울 땐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시행된 단기 임대 등록 제도는 과거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임대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예요. 국토교통부가 2025년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혜택이 많은 만큼 지켜야 할 조건도 까다롭고 장기적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와 임대 수익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단기 임대 제도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영해 실수요장 중심으로 재정비된 만큼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잘 안착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도가 다시 폐지되거나 혼란을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용성 있는 정책 운영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